자, 박시동 소장님과 윤석열이가 체포된 시점 이후로 처음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유, 힘들었는데 아유, 그나마 좀 예. 잠다운 잠을 좀 자고 왔네요. 예. 예. 게다가 또 오늘 저 코스피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가만 있어봐. 실시간으로 예. 지금 2,500선이 넘어 야, 불을 뿜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 방송. 예. 2,527. 어이구야. 코스닥도 723.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쾌하게 금융시장이 어제 가고 그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예. 그 동영상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멘트 하나를 넣었어야 했어요. 네. 제가 그냥 감옥 가기로 한 것은 주식과 환율 내수 경기 진작을 네.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네. 이 한마디 넣으면은 광도 팔고 얼마나 나 좋습니까? 하나 죽으면 경제 산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 멘트를 왜 뺐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자, 환율도 지금 예, 환율도 1,450선으로 현재 마크하면서 이틀 전만 해도 뭐 이게 체포가 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사실은 70이 넘었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70선이 주는 이 뭐랄까 이 불안감이라는 게 상당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00만 넘으면 이건 뭐 그거는 철강이고 돌이킬 수가 정이고 뭐 예, 그냥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근데 거죠. 예. 그나마 지금 이제 예. 코스피 좋고 예.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일단 금리 동결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지금 이제 1,450선으로 이제 맞춰지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 계엄, 내란, 반란 이 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예. 쭉 보면 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 점점 불확실성이 커진다. 라고 할 때마다 시장은 걱정으로 네. 해서 일단 출렁이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모든 지표가 동일하게 나왔고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그렇습니다. 미루려고 하는 것이나 그걸 이제 따져보면 이거죠. 첫날 계엄이 나고 한두 시간 만에 네. 바로 환율이 40원이 뛰었거든요. 예. 1,402에 시작했다가 예. 1,444까지 뛰면서 네. 난리가 났었고 네.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우리나라 관련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불행중다행으로 신속하게 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나가면서 환율이 그나마 40선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안정을 조금 취했고요. 네. 폭락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이제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2차 계엄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또 환율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탄핵 표결이 이 부결이 되면서 그 다음 그게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를 맞으면서 시장이 뭐 대폭락해가지고 네. 뭐 그 폭락했을 때에 날아간 코스피로 보면은 뭐 200조 단위로 지금 뭐 국부가 날아갔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예. 그러다 한덕수가 또 뭐 언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둥둥둥 해서 아이고. 불확성 키우면서 또 한 번 발작을 환율 발작, 금리 발작을 만들어 놨었고. 예. 그나마 다행인 게 또 이제 2차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또 안정되고 안정이 있다가 네. 최상목이 또 난데없이 3명 중에 2명 임명하고 아이고. 특검법 거부하면서 예. 본인이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액션을 하고 이게 지금 예. 그 부분을 이따 좀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최상목이가 아무래도 지금 내란과 연관해서 네. 윤석열과 뭔가 얽힌 게 있고 예. 뭐 본인은 뭐 내란을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여러 정황상 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대목이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요 네. 내란의 공범이겠구나.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좀 좀 하도록 이따가 하고. 할까요? 네. 예, 자, 그런 어떤 리스크가 그렇죠. 생길 때마다. 그럼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흘러오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불안감을 네. 외신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감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음. 빠른 수습과 질서 있게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에도 도움이 된다. 예. 그래야 내가 한국에 투자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 달만 넘는 상황을 쭉 훑어보면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가
즉각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요. 예.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이고. 이건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새벽부터 시작한 체포 움직임이 예. 일단 체포에 들어갔으니까 예. 아 이제 오늘은 체포되는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예. 어저께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예. 10몇 포인트 이상 쭉 올라가는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자진 출석을 하네 마지막 출석이 안 되네 하면서 한 3시간 넘게 예. 소강세로 가면서 예. 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예. 국힘 의원들 쫓아간다 그러지 예. 뭐 석동현이 헛소리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또 길어지다가 자칫 정확한 내부 사정을 우리가 몰랐으니까요. 예. 자칫 또 혹여 길어지거나 불발되거나 예.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우려가 퍼지자마자 상승세가 어제 실시간으로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예. 실시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겨우 2,500선을 못 넘나 안 넘나 하는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 확실하게 체포가 됐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니까 오늘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 뜬 이유는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예. 뭐 미국에서 어쨌고 저쨌고 뭐 금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 이렇게 경제적으로 1 더하기 하면 1이 올라가고 2 더하기 하면 2가 올라가고 예. 뭐 3 마이너스 3 떨어지 이게 사실 경제 아닙니까? 예. 이렇게 경제를 내버려 두니까 그대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그동안은 뭐냐 경제의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정치와 이 내란범들이 그걸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게 안개가 거친다고 생각하니까 예. 오늘 반영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거침없이 반영되니까 그 불확실성 걷어내고 그대로 반영되니까 오늘 뭐 현재 폭발적으로 아이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진짜 마음이 지금 만약에 아휴, 어제 새벽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30명 가까이가 가서 네. 뭐 체포를 저지했단 말이죠. 예. 지금도 뭐 굉장히 체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하게 하는 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로만 보면은 뭐 국민의 암, 국민의 암, 예, 국민의 혐. 예. 예. 아니 이게 뭐 무슨 경제를 그 잘 다루는 뭐 보수 정당 이런 이미지는요. 아유, 이제는 말도 안 이 초선역이 사라졌어요. 안보 작살 내죠. 예. 군 동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계엄이라는 게. 예. 더군다나 외환까지도 현재 유치한 거 아니냐라는. 예. 예. 전쟁을 전쟁을 유치한. 획책한 세력을 지금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중인데 네. 경제는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음. 예. 몇백 조 단위. 이거 사실은 어려운 경제 지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자기가 가진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딱 어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다 투자해 놓고 나름대로 건강한 그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 뭐 10% 20%씩 수익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외국인들이 뭐 매도에 돌아서고 막 이러면서 하루하루 안전자리에서 글쎄요. 돈이 녹아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43일 네. 됐습니다. 그 이제 네. 계엄령 이후로 예. 43일 동안 우리 경제가 본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집계가 됩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확히 네. 모르는데 크게 움직였던 수치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네. 환율 방어에 들어간 돈은 아. 수백억 불 단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떨어졌던 주가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또 그렇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또 떨어지고 예. 뭐 때문에 또 떨어지고 했던 거는 제가 오늘 러프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한 200조에서 500조는 되지 않을까. 뭐 한간에는 900조 이상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200억이 아니라 예. 조입니다, 조. 조. 예. 올라갔어야 아니, 한 되는데. 해 예산이 600조대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적게 잡아도 200에서 많게 잡아도 500, 그러니까 500선은 500조 정도는 주가로 날려먹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환율로 날려먹은 거 그 수십조죠. 억불리니까. 네. 그다음에 주가로 날려먹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라는 거는 그렇지. 문 닫은 분들 많아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아예 그냥 재난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12월 3일 이후에 특히 이제 연말 장사 못 하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말 장사가 사실은 이제 월 매출이 아니고 예. 그 월 매출로 사실은 앞뒤 두세 달을 버티는 매출이거든요. 그 그렇죠. 연말 되는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말에 송년회, 예. 크리스마스 모임, 예. 사람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돈도 좀 쓰고 선물도 좀 사고 하면서 예. 보는 그 분위기 이런 게 연말 소비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그냥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으니까요. 아니, 집값방 안 가려고 예. 이렇게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치로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계속 수치가 나오는데 자영업자분들의 이 연말 매출 감소는 거의 90%로 확인이 됩니다. 나 감소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감소 폭은 뭐 1,000만 원 내외 현재 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걸로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예. 1,064조를 돌파했어요. 3분기 기준으로. 아, 빌린 돈이 예, 1,064조. 이게 어느 정도인데요? 예, 역대 최고치입니다. 1,064조. 그럼 그 대출이 그렇게 늘었는데 그분들이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예. 연체가 18조를 돌파해서 예. 연체율도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형 무형의 손실과 이 소비 심리의 직격탄 등등도 마저 생각하면은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 내란범들한테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배상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나? 아니 그 뭐 제일 예. 좋은 거는 네. 그 새끼들을 더 이상 그 국민 혈세로 월급 안 주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 국회의원 다 떨어뜨리고 예. 뭐 정권을 맡기지 않고 네. 뭐 지방 권력도 주지 않고 그렇죠. 그게 제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보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예. 이제 그 중에 또 특히 예. 요새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조금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민주당발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이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손실을 일으켰나, 환율로 얼마나 나라 돈을 까먹었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말이죠. 이제 앞으로 나눌 얘기랑 좀 연관이 되는데 그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F4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예. 야, 지금 계엄이다. 예. 뭐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모여야 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F4라는 건 기재부 최상목이 플라워 4가 아니라. 근데 왜 F예요? 파이낸스, 파인. 경제, 금융, 금융에 중요한 4명 예. 중요하다 이거. 지들끼리 그래서 꽃미남 4명이 아니라. 플라워 미남은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재부 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네. 그다음에 금감원장 요 네. 넷이 모여가지고 네. 하는 회의를 F4 회의라고들 하는데 그 당시에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와중에도 F4가 모여서 그렇죠. 정말 회의하고 경제를 그 어떻게든 지키느라고 그들이 여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걔네들이 과연 일단 그래서 급하게 모였는데 네. 모여서 계엄의 중요 부분을 실행하는 2차 회의를 한 거냐는 좀 이따 이제 말씀 나누고 그렇죠. 예. 이제 그때 사실은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발표된 대책이 바로 나온 게 대책이 있어요. 뭐 무한 유동성.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환율은 어떻게 해보겠다,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헛소리들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RP는 뭡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예. 보통 분들은 잘 그런가 보다 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알지만 넘어갔는데 예. 이번 주가 왜 그게 화제가 되냐면 그래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했나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 이후에 매입을 했군요. 예, 그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럼 진짜로 얼마나 했어 계엄 이후에? 예. 라고 봤더니 12월에만 약 47조. 12월에만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엄부터 만약에 오늘까지의 추산을 한 걸로 보면 현재 한 8조가 넘어가요. 와. 지금 현재 추정입니다. 예. 그럼 이게 작년 12월에 했던 거를 작년 1년치랑 합산을 해보면은 예. 100조가 넘어 106조가 돼요. 그럼 이제 보통 때 얼마나 했나 보면은 그냥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2015년에 2조, 2016년에 1.8조, 그거밖에 안 됐는데. 2011년에 4조, 그다음에 2019년에 11조 정도. 2020년에 코로나 때 이거는 좀 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코로나 때 진짜 나라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돈들이 그렇지. 없고 예. 특히 기억하실 거예요. 김진태 레고랜드 예. 사태 터트려가지고 막 아하. 작살내고 아무튼 뭐 예. 경제가 정말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을 때 그때 42조. 예.
그런데 그 재난적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재난적 있어요. 상황인데 예. 지금 12월에만 코로나 때 1년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RP 매입의 42조보다도 더 많은 12월에만 연간보다 더 많은 47조를 윤석열 그 새끼가 그 저기 개헌만 안 했어도 예.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전체 통계를 보면은 106조가 됐고 106조가 됐고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1월 달까지 합치면 67, 8조까지 올라가고.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 이 계엄 사태의 진짜 마무리는 일단 파면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뀐 다음이 돼야 그 윤석열이하고 뭐 그렇죠. 조금도 닮지 않은 완전히 그렇죠. 다른 방향의 예.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예. 거기까지 돼야 내란 세력들의 그야말로 권력 일말이라도 갖고 있던 권력들이 종식이 되는 거니까 그게 네. 내란의 종결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 시장이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앞으로 2달간을 더 확장한다고 치면 내란 때문에만 적어도 100한 진짜 심한 얘기로 하면은 100조 이상의 RP가 내란 때문에만 아이고. 한국은행이 매입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추측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이제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계엄하자마자 1시간 만에 RP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했고 진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으니까 자, 뭐야 일단 이게 그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죠. RP라고 하는 게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예. 그냥 고기 그러면 되는데 예. 맛있게 잘 구운 고기 뭐 이런 게 앞에 수식어가 붙지만 남은 건 고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이건 이제 수식어고 예. 결론은 그냥 채권이라는 채권, 얘기예요. 채권.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쉬운.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급전이 그렇죠. 필요한 예. 사람. 그런 사람들은 롤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습니다.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금융기관이에요. 은행. 지금 계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졌어요. 금융기관들이. 예. 전당포에 달려갑니다. 이제 전당포가 누구냐? 돈 내주는 사람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면 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롤렉스 시계를 맡깁니다. 네. 그걸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급전이 필요하면 야 우리 집에 감 나가는 거 뭐 있어? 롤렉스 시계 있네. 여기 시계 있네.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 있네. 이게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은행이면요. 똑같아요. 야 우리 돈 없는데 어떡하냐? 맡길 거 찾아봐라. 그랬더니 롤렉스 시계처럼 찾은 게 뭐냐? 은행이 찾은 게 지네 금고에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면 전당포로 가기 전에 예.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요 시계를 맡기자. 예. 그리고 돈을 그렇지, 받아보자. 그렇지.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은행은 네. 롤렉스 시계가 없으니까 예. 내 금고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은행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 예. 채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채권을 들고 전당포에 가는 거죠. 전당포가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서 이 채권 사주시오, 예. 맡아주시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럼 한국은행이 그거를 맡아놓고 돈을 주는 거죠. 예. 이게 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RP 매입이에요.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예.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 예. 그러니까 롤렉스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에 달려가서 예. 그 채권을 맞춰놓고 네.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당포 주인 한국은행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금융기관들아 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채권 있지 예. 담보 맡길 만한 거 있지 예. 다 가져와 내가 무제한으로 사줄게. 예. 이게 무제한 RP 매입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채권이 예.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는 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그럼 이제 요게 평상시랑 뭐가 다르냐면요. 예. 평상시는요. 전당포 주인 한국은행이 네. 아무랑이랑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 가만 있어보자. 이 롤렉스 시계 값이 얼마나 가는지 봅시다. 예. 이렇게 하고 값 나가는 걸 담보를 잡지. 예. 그냥 싸구리 시계라든지 그렇지. 뭐 돌핀 이런 거 시계 이런 거는 안 맡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뭘 선언했냐면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있지? 예. 그거 내가 다 사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롤렉스가 아니어도 사줄게.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국채, 통한채 그래서 아주 값 나가고 튼실한 것만 내가 담보를 잡아줬어요. 그런 채권만 내가 매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한국은행이 뭘 선언했냐? 야, 값 안 나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다 가져와.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싸구리 채권, 금융채, 카드채 이런 거 다 갖고 와, 다 사줄게라고 해서 명품이 아니고 옛날엔 롤렉스 샤넬만 담보 잡아주던 한국은행이 다 담보를 잡아줬어요. 자, 둘째.
담보를 한국은행이 잡아주면 나중에 전당포 주인 입장에서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돈이 안 돼요. 그렇지. 결국 이거 가져간 사람이 예. 제 시계 돌려주세요 하고 와서 예. 이자를 들고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그 돈을 받고 이걸 도로 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맡을 때 나중에 이 급전 필요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내주는데 얘가 도망가 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경매 날려야 되고 막 예.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환가를 받지? 예. 이거 하면 피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전당포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담보는 잡지만.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 RP 매입이 해주는 금융기관이 소위 말하는 적격 금융기관이라고 지정한 애들 몇 개밖에 없습니다. 7개. 얘네들하고만 담보 거래를 했어요. 아하. RP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뭘 선언했냐? 우리나라에 요만큼이라도 사무소 내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증권기관, 선물기관 할 거 없는 모든 증권사는 할 거 없이 다 사줄게. 이걸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죠. 예. 이게 내가 한국은행 전당포 주인이면 예. 비싼 비싼 것만 맡아주고 네.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맡아주는 거래를 했는데 예, 이제는 예, 뭐냐? 예. 이 동네에 있는 누구라도 가지고 와. 집에 있는 세숫대 하나도 숟가락 하나라도 내가 다 맡아줄게. 이렇게 해서 확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RP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계엄 내란 세력 때문이에요. 뭐냐? 계엄이 터지자마자 모든 금융사와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의가 실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한국은 거래됩니까? 아, 그렇지. 결제 가능해요. 예. 이거 금융시장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 어떤 은행에다가 지금 맡긴 게 있는데 이거 돌리면 돌아갑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장 불안을 일으킨 거예요. 예. 계엄 세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어느 한 군데만 막히면 우리 돈이 그 자체로 말립니다. 예.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예. 하니까 대외에다가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 금융시장 결제됩니다. 예. 돈 안 모자라요. 예. 마치 옛날에 예. 그 철거되는 집 예. 거기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같은. 하도 걱정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 진짜로 돈 안 모자라요. 나 한국은행 총재인데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돈 안 모자르게 풀 베팅합니다. 그냥 계속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제합니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건 선언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계엄 내란 이후에 시장이 정상 작동하고 불안감이 싹 가셨으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불안감이 싹 가셨으면 진짜로 금융기관들이 담보 맡아달라고 찾아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예. 계속 이 내란 세력들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하고 국힘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한덕수 최상목이는 시장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하니까 계속 시장에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융기관들이 저 이거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맡아주시오. 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돈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RP가 올라가서 돈이 실제로 12월에만 48조가 시장에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일단 그냥 뭐 예. 경제를 내팽개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체감 못하지만 시장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예. 한 달 새에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표현하는 그 민주당발 멘트가 그거예요. 또는 그 신문에 나온 멘트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발목이 부러졌다. 발목이 부러졌다. 네. 우리 경제 발목을 부러뜨린 윤석열 계엄.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전당포 주인이 고가를 다 털어가지고 지금 온 시장에다가 돈을 지금 다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점에서 한덕수하고 최상목이가 반대를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짜증나는 게 뭐냐? 예. 적어도 그 둘은 예. 이런 선언을 할 정도로 예. 이게 경제적으로 예. 거의 뭐 미중의 핵폭탄급 충격이라는 걸 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